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북미 정상 외교에 대해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며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북미 정상 외교에 대해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며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이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도 없었는데 의도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새 예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북한 매체들은 올해 예산 가운데 국방 예산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15.7%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예고했던 헌법 개정 안건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했던 영토 조항 신설 등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한 개헌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 요리 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엔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남 메시지는 물론 대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며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를 향해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됐지만 아예 시정연설을 하지 않은 겁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북한의 무대응은 일단 대미 관계에서의 신중성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데다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반응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단할 수 없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 메시지 발표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나 위협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큰 틀에선 기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유지하며 수위는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와 함께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여부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 대내외 매체들이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오늘 한국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이 구속됐으며 탄핵 심판도 본격화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돼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죄수복에 수임번호 10번을 달고 독방에 갇혀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외신 등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측의 계엄 사태를 전했던 것과는 달리 거짓 진술이나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넣어서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주영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현지 시간 23일 북한의 핵 개발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은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자국의 정치적 혼란부터 수습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일훈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이 민주주의 제도에 관심을 보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우리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주는 진행 과정도 지켜볼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판사는 40년이 넘는 경력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부모 중 한쪽이라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모두 미국 시민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야당인 민주당이 주정부를 이끄는 곳에선 위헌이라며 줄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첫 재판이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14일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결정은 전국에 효력을 미칩니다. To hear the judge from the bench say that in his 40 years as a judge, he has never seen something so blatantly unconstitutional, sets the tone for the seriousness of this effort.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we'll appeal it. They put it before a certain judge in Seattle, I guess, right? And there's no surprises with that judge. 법률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출생시민권 정책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These legal cases are probably going to take a long time, and they'll likely be appealed all the way up to the Supreme Court. And then we'll see how they interpret the 14th Amendment. But there are a lot of strong arguments that this executive order can't change anything on its own.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미국 땅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아기는 해마다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최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금리 인하를 위해 파월 의장과 대화할 건지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본다며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기를 바라는지 질문에는 많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34포인트, 0.53% 오른 6,118.71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한 달여 만에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전장보다 408.34포인트 오른 44,565.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4.34포인트가 오른 2053.6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